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독립 전 미국의 정치 제도와 또 경제 상황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 정부 형태가 나타나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이 당시의 정치 사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초안했던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고, 미국 헌법을 초안했던 사람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게 영국의 사회계약론자 로크가 되겠습니다. 로크는 1704년에 죽었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이나 제임스 메디슨과는 한 60, 70년의 격차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로크의 저작물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독립선언서에 거의 그대로 발견되는 거 보면은 이 당시에 미국의 독립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로크의 사상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크는 인간은 국가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그러한 권리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를 일정한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령 북아메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충성스러운 영국 왕의 신하이면서 영국의 국민이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영국의 정부와는 거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영국령 북아메리카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떤 권리는 자연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국왕이나 정부는 영국령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들의 이 자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북아메리카 그 주민들은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영국령 북아메리카 주민에게 영국 본토에서 일정한 권리, 생명이나 자유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을 할 때는 적절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의회에도 영국령 북아메리카 주민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당시에 주민들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영국령 북아메리카에 사는 주민들에게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영국 정부 혹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아주 비교적 명확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크의 사상 중에서 이 자연권과 또 정부와 관계, 많이 미국의 정치 사상에 영향을 준 건 아니고요. 그보다도 로크의 경험론이 또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로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로크는 극단적으로 사람들은 한 번 경험이 축적될 때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간은 경험을 할 때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크의 경험론인데요. 이 로크의 경험론은 집권자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권력은 사전에 분립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사상과 그대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인간은 권력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경험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러한 경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가 권력이라는 경험을 하기 전에 미리 국가 권력을 나누어 둠으로써
그 사람이 나중에 악하게 됐을 때라도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로크의 경험론이면서 경험론에서 추론되는 권력분립론입니다. 이러한 로크의 경험론은 미국의 권력분립이라는 형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권력분립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20세기 초에 미국의 존 듀이의 실용주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 존 듀이가 미국의 교육제도를 실용주의 관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로크의 경험론적 관점이 미국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줬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자는 이 권력분립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불신에 의해서 등장했다라는 아주 천박한 수준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천박한 수준의 얘기조차도 바로 로크의 경험론에 의해서 나온 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쨌든 로크에 의해서 인간의 권리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사상가들 또 미국의 거주민들에게 개인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고 로크의 경험론에 의해서 영국령 미국 사람들에게 권력분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느끼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령 북아메리카 즉 미국이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창안해내는 과정에서 꼭 로크만이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로크 이외에도 제임스 오티스라는 사람과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의 사상이 미국의 민주공화국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1760년대가 되면서 영국이 영국령 북아메리카에 대해서 세금이라든가 또 상업, 무역의 규제 등을 통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영국의 의회에서는 영국령 북아메리카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각 주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영국 국왕과 의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표를 구성해 달라라고 안 그럼 포함해 달라라고 탄원을 몇 번 하지만 역시 거부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임스 오티스는 대의 없는 과세는 폭정이면서 압제다 라는 문구를 창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임스 오티스의 이 문구가 그냥 문구 구호로 끝나지 않고 1765년에 각 주의 대표는 이 제임스 오티스가 주장했던 대표 없는 과세는 폭정이면서 압제다 라는 문구를 각주 대표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표 없는 과세는 폭정이면서 억압이다 라는 생각들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임스 오티스의 문구와 관련된 사건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그 개인의 대표에 의해서만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돼야 돼. 그럴 때만 그 제한과 의무가 정당하다라는 생각들이 독립혁명의 밑바탕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민주공화정이라는 국가 형태 혹은 정부 형태를 창안해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토마스 페인의 민주공화정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모든 국가가 군주정의 정치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 당시에 영국령 북아메리카 주민들은 영국의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국 왕의 충성스러운 영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가 없는 국가 형태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페인은 철저히 영국식 혹은 다른 나라식의 군주정을 부정을 하고 오로지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대표만이 정당하다는 민주공화정 사상을 영국령 북아메리카에 유포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전체적으로 로크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로크의 사상을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로크의 사회계약설과 권력분립론은요, 군주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이론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군주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이 군주는 대외적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도록, 이렇게 로크의 권력분립론은 대체로 군주와 의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크의 사회계약설도 군주가 결국에는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국민의 기본권, 자연권을 보호해야만이 정상적인 우리가 합의한 군주다,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의 이론의 전제는 군주가 깔려 있는데요. 이 토마스 페인은 로크의 모든 이론은 긍정하지만 그 군주가 전제로 깔리는 그 부분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인간 개개인의 권리 또 인간 개개인의 욕구와 이 사회 전체를 통치하는 국가와의 어떤 요구 사이의 조화는 오로지 선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나 투표에 의해서만 그 관계가 또 그 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펴게 되고, 점차 이 독립 당시에 미국 주민들 또 미국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 토마스 페인의 공화정 주장이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 결과 미국이 군주가 없는 민주공화국이 형성되는데 토마스 페인의 사상이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 제도적 또 경제적 정치 사상적 배경 하에서 미국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각주 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미국이 각주 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당시에 미국의 각주는요, 기본적으로 경제체제가, 경제구조가 주마다 전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는 독자적인 입법권, 행정권 뿐만이 아니고 통상교섭권하고 화폐 발행권, 관세권, 조세권 모두를 각 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주는 자기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미국의 정부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입법권, 화폐 발행권, 행정권, 조세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최대한 자기주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영방의 권한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가 라는 과정 속에서 합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합의 과정은 거의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 과정 속에서 독립선언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독립선언서 이후 약 10몇 년 후에 헌법이 형성이 되고, 헌법이 제정되고 난 3년 후에 인권조항이 헌법에 추가됩니다. 미국의 헌법은 처음에 헌법이 제정될 때는 연방과 그 다음에 각 주의 관계 또 연방기관에 포인트를 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나 주가 갖는 권리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제정된 3년 후에 미국의 인권헌장이 만들어지고, 이 인권헌장이 미국 헌법 수정헌법, 최초의 수정헌법이 되어서 원래 헌법 조항에 덧붙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는데요. 결국에는 각 주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전체 북아메리카의 이익을 위한 연방 권한,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연방이 구성이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국 과정에서 나타난 합의의 전통은 현재의 미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각 정파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또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두 정파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노력하긴 하지만 전체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합의를 이끌려는 묵시적인 어떤 합의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두 정파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경쟁하더라도 미국 전체의 이익과 관련될 때는 그때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묵시적인 규범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파가 끊임없이 싸울 때이더라도 미국 전체의 이익과 관련됐을 때는 서로 협조를 하고 또 경쟁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최소한의 경계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이 형성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러한 협상의 전통,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협상을 할 때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진솔하게 이렇게 합의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적 정의가 만들어진다는 이러한 전통은 얼마 전에 2002년에 죽은 존 놀스에 의해서 정의론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놀스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하지만 그러한 것을 합의할 때는 합리성과 이성, 그 다음에 진실성을 갖고 사회 전체에 보다 나은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이 극대로, 나의 이익이,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롤스가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전통을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정치적, 경제적, 정치 사상적 측면이 어땠고, 또 미국이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통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합의의 결과물, 헌법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각 주가 연방의 형태가 어때야 된다라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각 주의 대표를 보내게 됐는데, 이러한 대표가 바로 상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원은 연방과 관련된 권한이 상당히 많은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 제정 과정과 상원의 권한은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헌법의 제정 과정하고 상원의 권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